북저널리즘 위켄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북저널리즘 신아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대 에디터입니다. 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야기는 신아람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얘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정말 제가 이분 얘기를 안 하고도 이 위크엔드를 계속 이제 할 수 있을까 싶은 이분 얘기 또 들고 오고 말았어요. 누군지 알겠네요. 네, 토론 머스크. 네. 네, 일론 머스크, 토론 머스크 얘기로 이제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아니 아직도 할 얘기가 남았어요? 저 그 사람 사주가 궁금해요. 네, 어떤 사주를 타고났길래 이렇게 이슈를 몰고 다니시는지. 네, 우리 혜림 MC는 알고 있잖아요. 제가 올해 들어서 네. 혜림 MC로 시작한 그 점집 그리고 네, 이제 그쵸. 그 사주 뭐 이런 네. 거 제가 혜림 MC 덕분에 이제 올해 입문했다. 그쵸.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혹시라도 2024년을 맞아서 그 사주를 혹시 보게 되면은 네. 일론 머스크 사주도 한번 그쵸. 볼만하죠.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주까지 알고 싶은 사람 일론 머스크 얘기 오늘은 그래요. 제가 대본에는 일론 머스크 얘기 좀만 할게요 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절반 이상이 일론 머스크 얘기다. 그렇습니다. 네. 많이들 벌써 느끼고 계실 만한 얘기인데요. 트위터가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의 그 큰 꿈이 네. 이제 점점 저물고 있다. 네. 이런 느낌이 들죠. 네, 그쵸. 이게 뭐 실제로 회사가 문을 닫았다 그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네. 그 미국의 테크 전문 그 매체죠. 뉴미디어죠. 더 버지에서 오늘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신박하고 예쁜 연말 정산 페이지를 만들었는데요. 네. 거기다가 아주 그냥 딱 박아놨더라고요. 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죽였다라고. 예. 그걸 보면서 참 이 더 버지라는 매체가 열심히들 한다. 네. 그리고 역시 뉴미디어라 그런지 과감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할 만하다라는 생각 들었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자, 지난해 10월에 이제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했잖아요. 네. 자, 11월 달, 그러니까 지난달 기준으로요. 미국 상위 100대 광고주 중에서 51개가 X에다가 광고 지출을 중단했습니다. 와, 절반 넘게가. 네.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이렇게 우리 X에는 광고 집행 안 해라고 이제 중단 선언을 한 거죠. 사실 미국에서 상위 100대 광고주라고 하면은요. 웬만하면 미국에 사는 이상 우리 광고를 보지 않고는 살 수 없게끔 하겠어 라는 마음을 먹고서는 광고 집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매체도 다양하게 그리고 이제 노출되는 횟수도 많게 그리고 소재도 다양하게 이렇게 광고 지출을 하는데요. 하지만 X에는 하지 않겠다. X만 보는 사용자들은 우리 놓쳐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다라는 결정을 했다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X 그러니까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이전 대비해서 16% 그 감소를 했다고 해요. 뭐 이 정도면은 뭐 심상치가 않다. 그러다 보니 이제 현지에서는 X가 올해 광고 수익에서 아직 12월이 안 끝났으니까 결산이 안 됐잖아요. 네. 이거 결산해 보면은 약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3조 2천여억 원 규모의 하락을 이제 보게 될 거다. 그런 숫자를 보게 될 거다라는 전망도 내놓았어요. 네. 아니 머스크가 인수하고 나서 이제 트위터가 X가 됐고 네, 이거 좀 네. 중의적으로 X가 됐죠. 그쵸. 네. X가 되면서 정말 네. 이제 X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네. 고전하고 있네요. 사실 네. 정말. 이러다 보니까 머스크가 리스크다라는 네. 굉장히 라임이 잘 맞는다. 예. 그러게요. 이름도 예, 하필. 예, 네. 하필 머스크가 리스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 입에서 한마디 나오면은 광고가 자꾸 떨어져요. 맞아요. 예. 또 최근에 일을 키운 게 그 반유대주의 음모론 게시물에다가 또 옹호하는 댓글을 굳이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가만히나 네. 있지. 그러니까요. 그거를 굳이 달아가지고 네. 일을 키웠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까지 날아가가지고 네타냐후 총리랑 악수하고 와 막 그니까요. 이스라엘 짱이에요. 네. 하마스 나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파가 사그라들 줄을 그러니까 모르네요. 머스크의 이중 생활이죠. 그렇죠. 진짜. 머스크의 네. 이중 생활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제 주변에 혜린 MC야말로 음모론 분야에서 학위를 드릴 수 있다면 그럼요. 벌써부터 박사학위 끝나고 포스트닥 갔다. 아, 그럼요. 우리 혜린 MC가 정말 음모론의 대가인데요. 음모론계의 대표적인 그 셀럽에 해당하는 음모론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피자 게이트라고 있죠. 아, 그쵸. 유명한 음모론이죠. 아니, 이거는 네. 좀 봐도 네. 아니 사람의 믿음 체계라는 게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될까 되게 희미한 거구나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니 정말 내가 이런 걸 믿고 싶어 한다고 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내용이 뭐냐면 네. 그 이제 위키리크스라고 해가지고 네. 좀 그 정부나 이제 기업에서 비민주적으로 하거나 좀 나쁜 일 한 거 네. 이런 거를 이제 위키처럼 이렇게 풀어서 내놓는 매체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약간 폭로의 위키 예, 그쵸, 그쵸. 백과, 그 리크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좀 그쵸. 새 나간다 네. 이런 네네네. 느낌인 건데 네. 거기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의 어떤 선거 관리자의 이메일 계정이 해킹 당해서 네. 그게 그 내용이 이제 유포가 됐는데 네. 거기에 뭐 피자, 핫도그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아니 선거 치르다 보면은 그쵸. 끼니 배고프니까. 제대로 못 네. 챙기고 그러면은 뭐 걸으면서 읽으면서 어. 피자 먹고 핫도그 먹고 할 수 있는 거 그쵸. 아닌가요? 근데 이제 포첸 뭐 이런 네. 이제 미국의 좀 극우 커뮤니티들에서 그 내용이 퍼지면서 이거 그 아동 성매매를 암호화한 것 같다. 미쳤다. 이 피자나 핫도그 막 이런 게 뭐 핫도그는 어린이고 뭐 피자는 성적 학대고 파스타는 소년이고 해서 이렇게 해석하면은 모든 게 해석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암호를 만든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게 되게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네네. 실제로 사람들이 이걸 믿으면서 네.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막 난동을 부리고 네. 그런 적도 있고 근데 아. 또 경찰이 그러면 수사를 해야겠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쵸. 네, 제가 경찰이라면 조금 현타가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네. 예, 근데 이제 근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결론이 났던 아니 그런 근데 음모론이었죠. 이거 이름이 피자 스캔들이잖아. 피자 예. 게이트잖아요. 예, 예. 이거 왜 피자 게이트인 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동 성매매나 인신매매를 하는 네. 그 장소 아, 그러니까 기지 같은 거. 예, 예. 기지가 이제 피자집에 있다. 워싱턴 오. DC에 있는 네. 코멧 핑퐁이라는 피자집이 있는데 어. 거기가 얘네의 어떤 본진이다. 이런 또 얘기를 해가지고 그 피자집이 정말 피해를 많이 봤죠. 아 네. 그러니까요. 그 피자집은 무슨 뭐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에요. 완전 홍두깨죠 정말. 네. 네. 아니 근데 말씀만 들어도 이게 뭔 말이냐, 그게 네. 말이 되냐 싶을 정도인데 이러한 음모론을 관련해 가지고요. 머스크가요. 이 피자 게이트에 유대계 자본이 얽혀 있다라는 와. 표현을 했어요. 너무- 지난달에. 네. 그래가지고 요것 때문에도 집단적인 광고 중단 사태를 맞았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이 음모론도 대충 믿고 있다는 거고 네. 거기에는 유대계 자본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도 지금 그쵸. 약간 조금 어딘가 조금 좀 잘못했다. 그러니까요. 극단과 극단을 이제 붙여가지고 더 그러니까요. 극단을 만드는. 네. 아니 근데 이만큼 매출이 빠졌으면 네. 저였으면은 이제 X 살짝 지원해야겠다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네. 계정 좀 폐쇄해 놔야 될 것 같고. 잠깐 닫아놔야겠다.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아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기 뉴욕 타임즈에서 지난달 말쯤 해가지고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질문을 받았어요. 아 자꾸 기업들이 너네 플랫폼에서 광고를 뺀다. 네. X 된 거 아니냐? 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니 질문을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차마 그 영어로 된 원문의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아, 누군가 나를 그딴 식으로 협박을 하려고 한다면 엿이나 먹으라고 오. 예, 얘기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말 차마 입에 담지 못한 이 욕을 너무나 네. 당당하게 그 행사장에서 했다는 거 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만큼 돈이 많다? 그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내 어깨가 하늘을 조금 찔러도 괜찮다. 그만큼 돈이 많으면은 네. 네,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 사람이 회사의 오너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지금 X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90% 정도가 광고였거든요. 원래 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인수를 하기 전에는 그렇다면은 사실 너는 돈이 많겠지. 하지만 X는 어떡하니?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거죠. 네. 사실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아니 우리 X 괜찮아. 우리 X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어. 왜냐고? 우리한테 애플도 너네가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애플도 광고를 집행하고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 디즈니도 광고 집행하거든. 네. 근데 우리가 망가졌다고 그게 말이 돼? 라고 아.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네. 애플과 디즈니도 광고 철수했죠. 아, 뺐군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더버지에서 네. 딱 이렇게 선언을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정말 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왔다. 네. 네. 이게 사실 이런 머스크의 행보가 트위터에 좀 더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그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저커버그가 네, 네. 광고주한테 너 꺼져 이렇게 했다고 어머. 쳐보죠. 네. 이거 상상은 잘 안 가긴 그쵸, 하는데 그쵸. 예, 지금보다는 타격이 아마 덜 할 거라는 거예요. 아, 물론 뭐 이제 살아온 길이 있으니까 네네. 좀 사람의 이미지가 다르기도 하고. 그쵸, 네네. 예. 근데 트위터랑 페이스북이랑 좀 그렇게 다를 게 있나요? 사실 둘 다 소셜 미디어인데. 그쵸. 사실 저커버그 같은 지금까지 아주 모범생으로 살아온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 그러면 아 지금 저커버그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좀 안 좋은 일이 예, 있구나. 그런 걸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페이스북이랑 트위터랑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광고주들의 구성 비율이 달라요. 아.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페이스북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보면은 광고 뜨는 것들이 굉장히 소소하고 아, 그쵸. 소소하죠. 예, 작고 예. 귀엽잖아요. 예. 뭐 여기 하면은 떡 메모지 줍니다. 예, 이런 그런 거. 예, 그런 거 주고 막 문구 브랜드 그쵸, 1인이 그쵸. 이제 창업하신 예. 1인 디자이너의 그 문구 브랜드 이런 것들 저는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근데 트위터는 어떻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큼직큼직한 광고주들이 광고 매출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요. 맞아요. 정말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저커버그보다는 머스크의 리스크가 더 크다. 왜냐하면은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X에다가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요. 제가 건담 좋아하는 그 팬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스로 창작한 2차 창작물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팔고 네. 있다고 하면 물론 그거 안 됩니다. 저작권에 걸려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아주 소소한 걸 팔고 있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머스크의 리스크가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질까? 그건 아마 아닐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스타벅스 사장님이에요. 아, 스타벅스 오너예요. 그쵸. 그럼 좀 그렇죠. 예. 피자게이트 얘기하는데. 예, 그럼 잠깐만 피자게이트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다 광고 집행해도 돼? 우리 그쵸. 카페 전 세계 카페에 오는 분들이 막 이런 생각 든단 말이죠. 예. 실제로 이제 그 소셜 미디어라든지 이런 매체들을 이제 그 모니터링하고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런 단체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걸 발견한 거예요. 그 IBM 광고 옆에 굉장히 이상한 게시물들이 같이 올라오고 있다. 네. 왜냐면은 그 트위터에서 그 머스크가 이제 그 오너가 되자마자 그 센서링 하는 그러니까 심의 쪽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들 잘려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IBM과 같은 유수의 대기업의 광고 옆에 이상한 광고들이 같이 붙어 있더라. 이상한 게시물들이 자꾸 붙어 있더라. 이런 걸 발견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얘기 들었는데 내가 광고를 어떻게 집행을 해요? 이거는 조금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도 다른 길을 찾아야겠죠. 그쵸. 어떤 길이 있을 것 같으세요? 일론 머스크가요?
일단 말을 하지 않고 네. 지금부터라도 좀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X랑 상성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상생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X를 체질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아 X를 바꿔보겠다. 그쵸. 네. 일론 머스크는 바뀌지 않고 안 바꾸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달라질게. 네. 내가 앞으로 말을 조심할게. X에다 그만 올릴게. 이런 게 아니에요. 아. 일론 머스크는 그럼 X를 체질 개선해야겠다. 어떻게 한대요? 예, 일단은 대형 광고주들보다는 소형 광고주들한테 집중을 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조금 이런 2차 창작물 같은 거 파는 신아람이한테 조그마한 이제 문구류 같은 거 예쁘지 않은 거 만드는 이제 김혜림이한테 광고를 좀 더 많이 받아오겠다. 네네. 우리도 인스타처럼 될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런 그 방안 하나 광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X 프리미엄이에요. 또 이제 돈을 받겠다. 네. 프리미엄. 요즘 예. 별로 좋은 단어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예, 요즘엔 이제 예. 프리미엄 붙으면 일단 의심부터 하게 되죠. 그쵸. 어쨌든 이 X 프리미엄을 런칭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용자들한테 돈을 받겠다. 그럼 돈을 내면 뭐가 달라지냐? 광고를 안 볼 수 있어. 그리고 또 이제 뭐 동영상 통화 같은 거 있잖아요. 영통이 되도록 한다든지 그런 기능도 붙여줄게. 뭐 인공지능도 쓸 수 있게 해줄게. 이런 거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데 네. 사실 핵심은 광고죠. 광고 안 보고 트위터 이용할 수 있게 해줄게. 근데 대부분 이 생각이 멀리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쵸? 다들 이제 광고를 어떻게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는데 네. 아니 광고 프리 요금제 네. 나오면은 하실 거예요? 아니 저는 사실 유튜브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네. 모르겠어요. 그 소셜 미디어 뭐 인스타그램이나 네, 페이스북 지금도 광고 보면서 잘 쓰고 있거든요. 그쵸. 그냥 저는 그 광고 감내할 네.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서 돈 받는다고 하는 게 네. 진짜 좀 미묘하게 느껴져요. 이현대 에디터는 어떠세요? 저도 소셜 미디어를 뭐 평소에 잘 하는 편은 아니어서 네. 이제 광고 프리 요금제가 나온다 해도 그냥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광고가 또 트렌드가 돌아가는 거를 캐치할 수 있는 되게 빠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광고 뭐 재밌는 광고도 많고요. 음. 그래서 뭐 굳이 돈을 내가면서 그런 광고를 보지 않는 게 지금 직업적으로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뭐 그걸 지불할 만한 능력도 사실 없고요. 역시 또 이렇게 네. 또 겸허해지면서 겸허해지면서 만드는 네. 사람이 광고를 보지 않겠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그렇군요. 말씀을 들으니까 또 네. 한편으로 이렇게 겸허해지네요. 예,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이 저희들의 창작력을 그 창작에 대한 어떠한 그 리소스를 조금 빼앗아 가려고 광고 없는 요금제를 출시한 건 아니겠죠? 그쵸. 이거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너네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마구 그렇게 끌어다가 쓰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러지 마. 라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규제를 가지고 나오니까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가 그거를 이제 핑계 삼아가지고 그렇다라면 저희는 광고를 없이 보실 수 있는 서비스와 광고 있게 그 보실 수 있는 서비스를 둘 다 내놓을게요. 자, 이 우리 서비스는 유료인데 광고를 보시면은 개인정보를 돈 대신 지불하시는 거예요. 어머. 이런 이제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이제 이 프리미엄 요금제를 출시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엔 거기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것저것 조금 더 덕지덕지 붙여서 요거를 광고보다 더 큰 수익원으로 창출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네. 사실 광고 없는 옵션이 있다고 해서 이용률이 보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사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거를 시작을 했잖아요.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광고 그쵸. 피곤해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유튜브 같은 것도 프리미엄 요금제가 있잖아요. 네. 여전히 그 돈을 내면서 프리미엄 요금제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광고를 보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돈이 있는 사람들은 광고를 보지 않고도 콘텐츠를 잔뜩 볼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광고에 방해를 받아가면서 콘텐츠를 봐야 되는 대로 흐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아니, 돈이랑 시간을 이제 맞바꾸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돈이랑 시간을 맞바꾸는 것이기도 하고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옮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뉴스를 통으로 듣고 뭐 이러고 아니면 누가 이제 강연한 걸 통으로 듣고 이러는데 전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자꾸 맥락이 끊기는 거예요. 그쵸. 중간에 중요할 때 항상 예, 광고가 맞아요. 나오거든요. 귀 기울이고 있는데 광고 네. 깜짝 나오잖아요. 놀라요. 그런 집중력도 끊기고 그새 다른 걸 하게 되니까 그 다음 내용을 자꾸 놓쳐요. 그러면 제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나의 시간은 이만큼의 가치는 있어라고 하면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게 된 건데 똑같은 현상이 넷플릭스에서도 일어난다. 만약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보를 주로 얻었던 사람이 그런 현상을 이제 겪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정보 접근권하고도 연관되는 문제라는 그쵸. 거죠. 이제 광고 보는 것도 부익빈, 빈익빈이 일어나는. 네. 미국에서는요, TV 광고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연간 1,600억 달러 정도인데, 이게 요 규모의 그 TV 시장도요, 되게 많이 변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회의 시간에도 TV에서 케이블로 보는 것보다 이제 스트리밍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많아졌다. 그쵸.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정통적인 형태로 이제 집행되는 광고를 보지 않게 된다. 스트리밍으로 넘어간다. 그럼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죠. 네. TV를 돈 내고 볼 거냐 아니면 광고 보면서 볼 거냐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네. 이런 흐름 이현대 에디터는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이게 미디어를 좀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은 뭔가요? 돈 내야 되나요? 광고 봐야 되나요? 그 미디어를 뭐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우선은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스트리밍 시대가 되면서 이 스트리밍이 끊기는 것에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안 끊기게 그쵸. 하려면 네. 이게 참 이 격차가 되게 씁쓸한 것 같아요. 오히려 뭐 흔히 말하는 산업화 시대 때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나 저나 주말의 명화를 볼 때 중간에 광고 같은 것들을 똑같이 봤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 아까 해리맴 씨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은 광고를 제거하고 이제 끊기지 않고 볼 수 있고 그거보다 좀 돈이 부족한 사람은 광고를 봐야 되고 이게 참 시대가 역행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막 구한말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미디어 시장이 좀 교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렴한 돈을 내고도 충분히 양질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우선 저희도 뭐 유료 콘텐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콘텐츠를 돈을 받고 팔아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콘텐츠의 제값을 치르고 봐야 한다. 이거는 이제 저도 전제로 갖고 있는 건데 네. 아까 말씀하신 어떤 아주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 뭐 대표적으로 뉴스겠죠. 네네. 그런 것들까지 그래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공중파 TV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이게 거의 다 이제 유튜브 베이스로 그쵸, 옮겨가면서 그렇죠. 뉴스조차도 중간중간에 끊긴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이 컨텐츠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부익부 빈익빈으로 간다라는 문제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주 그냥 냉정하고 드라이하게 얘기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그 광고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한마디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광고를 안 봐요. 그쵸. 그리고 돈이 부족해서 광고를 보면서 콘텐츠를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그 광고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도 좀 난감한 상황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 예전과 같은 피할 수 없는 종류의 광고들 있잖아요. 인쇄 매체에 들어가는 광고, 오개 광고 이런 것들로 또 이제 눈길이 가고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팝업 스토어 이런 것도 흥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할 수 있겠네요. 광고 시장 자체가 달라지면서 네. 좀 형태들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정말 미래에는 그 우리 왜 택시에 버스에 붙는 네. 그런 광고들이 정말 가장 효과적인 광고가 될 수도 있죠.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버스를 타려면 봐야 하니까요. 그렇죠.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를 죽였다는 더버지의 2023 회고로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미디어의 미래까지 좀 살펴볼 수 있었던 이슈였습니다. 내일 이슈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Z세대가 안티에이징 크림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 먹기 싫어하는 Z세대에 관한 이야기 들고 왔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